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8년 차 6살 아들을 키우는 30대 후반 가정주부인데요. 저희 남편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놈이 잘난 것도 없으면서 틈만 나면 이혼하자는 말을 달고 사는 놈이에요. 이젠 돈 잘 벌어오고 가정적이고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남편이 저를 너무 많이 화나게 하는 바람에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남편이 벌인 일 중에서 제일 화났던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주말에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 있죠. 여름 휴가 때 애들 데리고 일본 여행 다녀올까? 우리 여행 가려고 부어놓은 적금 있잖아. 지금 비행기 예약하고 숙소 알아보자. 27일 날 그동안 못 쓴 연차 몰라 쓰게 남편이랑 여행이라고 신혼 여행 갔던 것밖에 없어서 저도 가고 싶었어요. 게다가 저희 아들도 남편 말을 듣고 선 여행 가는 거냐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여유돈을 모아놨으니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27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30일에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제가 숙소를 알아보고 남편은 비행기를 알아보기로 했죠. 집안일 하면서 틈틈이 알아보니 가성비 좋은 숙소가 있어서 바로 예약해놨어요. 그리고 남편 성격을 알기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비행기 예매했어? 또 까먹은 거 아니지? 저번에도 예매한다 해놓고 당신이 안에서 가족 여행 못 갔잖아. 그때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양말과 옷을 집어던지고 주저앉더니 지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 이제 퇴근했다. 안 그래도 야근해야 하는데 집에서 씻고 하려고 일도 가져왔어. 일 끝나고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바빠 죽겠는데 재촉하고 난리야. 물론 저도 남편에게 짜증이 있었지요.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비행기 예매 1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뭘 그걸 미루고 그래? 그렇게 바쁘면 내가 할게. 새벽 몇 시로 하기로 했더라면? 제가 이리 말하면서 예매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이리 듣고 했어요. 시간 지나면 비행기 떨어진다고 하더라. 지금 하면 안 돼. 회사에서 틈틈이 보면서 예매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러다 표 없어진다. 비싸도 지금 하자고 했죠. 남편이 끝까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할 무렵 일이 터졌어요. 저희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다녀오는 바람에 비행기 티켓 예매를 까먹고 있었는데요. 애가 겨우 퇴원하고 다 나와서 뛰어다니니까 이제야 정신이 들더군요. 아들을 재워놓고 나오니 그제서야 퇴근한 남편한테 비행기 티켓 예매는 했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맞다. 까먹었다. 이러길래 제가 부랴부랴 티켓을 확인해봤죠. 그런데 티켓이 없거나 너무 비싸길래 순간 열불이 나서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매하겠다 했잖아.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저번에도 그러더니 도대체 왜 그래? 그냥 우리 여행 가지 말자. 예매한 숙소 취소할게. 제가 욱하니까 남편이 미안해하고 뻘쭘해하며 말했어요. 일본 대신 국내 여행 갈까? 부산 여행 어때? 우리 엄마가 바다 보러 가고 싶어 했는데 모시고 같이 가자. 내가 엄마 모시고 가게 좋은 숙소 알아봤어. 남편이 얼척없는 제안을 해서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나는 우리 엄마 여행 한 번 못 보내드렸는데 이럴 거야? 진짜 서운하다. 내 친구들은 시어머니랑 같이 아무렇지 않게 여행 가던데 당신 왜 그래? 그 말을 듣고 제가 억지로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다 같이 가자. 우리 엄마 아빠도 바다 보러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거든. 어머님이랑 우리 부모님 만난 지 오래됐잖아. 이참에 다 같이 친목 좀 다지게 그랬더니 남편이 깨갱하며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힘들 것 같아. 어떻게 어르신 3명을 동시에 돌보려고? 그래, 그냥 이번엔 우리 엄마만 데려가자. 우리 엄마 이혼하고 혼자 지내고 계시잖아. 저는 친정 식구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심한 챙기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 쏙 빼자고. 우리 사이 바빠서 양가에 똑같이 못 해드렸잖아요. 해드리면 어떡해?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되면 당신 엄청 미움받을 텐데. 그래도 돼? 아무런 의도가 없는 척 해맑게 말하니까 남편이 쭈뼛거리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도 해줬어요. 당신이 그러면 당신 돈으로 부모님 모시고 와. 나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다른 지역 갈게. 원래 효도는 각자 하는 거라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제 태도가 기분이 나빴는지 남편 이러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부모님도 챙겨야지. 어떻게 따로 가자고 하냐?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당신 되게 안 좋게 보더라. 당신이 맨날 시부모님 불편해하고 피하니까 나만 불효자 됐잖아. 그 말을 듣고 제가 울분이 터져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당신이 당신 돈으로 모시고 여행 가라고 했잖아. 거기서 어머님이 나 안 좋게 본다는 말이 왜 나오는데? 불효자는 틈만 나면 사기당하고 돈 빌리고 다니는 당신이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지 않고 맞서 싸우니까 남편이 기분 잡혀서 여행 안 갈 거라고 고함을 쳤어요. 결국 자고 있던 애가 울어서 제가 조용히 하라고 쉿하는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남편이 이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시나요? 남편한테 입 다무려고 손짓하는 거 봐라. 세상에 어떤 와이프가 이 시간까지 일하다 오고 밥 먹고 싶고 또 일하려는 남편한테 이래야. 그냥 이혼하자. 짜증 난다. 저도 같이 언성을 높이고 싶었지만 우리 애가 싸우지 말라고 통곡을 했어요. 여기 목구멍까지 치솟는 걸 겨우 참아내며 그 말 진심이냐? 고 물었죠. 남편이 씩씩대면서 제 말을 무시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남편은 늘 이런 식으로 자기 기분 나쁘면 이혼하자고 했었거든요. 저는 진짜로 이혼할까 고민 중인데 남편이 부부싸걸 시어머니한테 말했나 봐요. 어머님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서는 이러는 거 있죠. 내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기 싫다고 했다며 너 나 싫어서 너네 부모도 모시고 가자고 우긴 거 다 알고 있다. 내가 속 모를 줄 알았냐? 몇이 같이 굴어도 너 같은 건 내 손바닥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어떤 며느리가 가만히 듣고만 있을까요? 전 그런 시에 참아왔던 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왜 그렇게 보세요? 설마 남편 말만 듣고 그대로 믿으신 거예요? 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남편이 그동안 한 짓거리 기억 안 나세요? 그새 까먹으신 거예요. 제 예상대로 시모는 제가 한 말에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었는지 부들부들 떨더니 이리 말하더라고요. 너 옛날에는 참하고 현명하게 굴더니 요즘에라도 왜 이러니? 얘가 왜 이렇게 변했어? 누구 보고 배운 거야? 내 엄마가 이렇게 알라디 전거기서 바로 반박하며 소리쳤죠. 거기서 우리 엄마 이야기가 왜 나와요? 어머님 생각 좀 해보세요. 남편이 사기를 3개나 당했는데 성격이 안 변할 마누라가 어디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버버 거리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궁시렁거렸어요. 에휴, 할 말 없다. 난 가야겠다. 싸가지 없는 거 내가 생각해서 와줬구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렇게 말하더니 짐을 싸고 가 버렸어요. 아들바락인 어머님이 감싸주지 못할 만큼 남편이 사고를 많이 쳤던 거죠. 총 3개의 사기에 당한 멍청한 작자 있거든요. 첫 번째는 게임한다고 설치더니 게임 안에서 만난 친구에게 50만 원을 사기했던 거예요. 당했대요. 두 번째는 사기꾼이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교체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서도 똑바로 읽지 않고 사인해버린 것 같아요. 나중에 사기꾼이 내비게이션 설치비만 무료였다. 이용비, 다른 서비스 비용은 유료라 300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걸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제 폰으로 몰래 친정 엄마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엄마 보이스피싱 당해서 그런데 300만 원 남편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안 될까? 남편이 지금 이혼하겠다고 난리야? 제발 지금 보내주라. 당연히 이 문자를 보고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이 전화를 받으며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하죠. 장모님네, 죄송합니다. 아내가 실수로 사기를 당해서 저까지 별면목이 없네요. 저희 아내가 그런 문자를 보냈나요? 와이프, 지금 제 옆에서 울고 있어요.
침대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우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장모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사기당한 적이 있어서 할 말이 없네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불쌍한 척 연기를 하고 하소연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엔 이렇게 말하면서 엄마를 현혹시켰다고 해요. 제가 순간 화가 나서 이혼하자고 하긴 했지만 진심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사기당한 개은이 아내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싶어요. 도와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제 명의로 사기당한 거니까 제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엄마는 남편 말을 믿고 남편 통장에 300만 원을 입금해 줬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있었죠. 남편이 문자와 통화 기록까지 전부 다 삭제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완전 범죄를 꿈꿨는지 사기당한 사실을 전부 다 공개했어요. 왕미 엄마, 나 사실 또 사기당했어. 총 300만 원인데 장모님도 알고 계실 거야? 당신한테 미안해서 친구한테 빌리고 엄마한테 빌려서 어떻게든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몰래 배달 알바 뛰면서 친구한테도 갚고 엄마한테도 다 갚았어. 이 말을 듣자마자 난리를 치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한테 다 던진 것 같아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또 사기를 당한 거냐고 길길이 날뛰었죠.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제게 소리쳤어요. 계약서를 잘못 봐서 그래. 그 사기꾼이 계약서를 이상하게 보여줬단 말이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엄마랑 장모님이랑 친구들도 다 나 이상하게 보거든. 당신이라도 나 그렇게 보지 말아줘. 이러고 통곡을 하길 당황스러워서 화가 사그라들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계약서를 보니 설치비만 무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안 보고 그냥 사인한 거였어요.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직장에 다니는 걸까요? 계약서를 보니 다시 열이 뻗쳐 남편에게 악을 지르고 말았어요. 당신이 이런 머리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승진도 못하고 연봉도 안 오르는 거 아니야? 그 회사 당 멍청하니까 부려먹기 딱 좋아서 데리고 다니는 거라고. 야은수당도 그렇잖아. 주기 애매하게 2시간 30분씩 늦게 끝내주는데 당신은 그것도 말 못하고 있잖아. 2시간 30분씩 야근한 거 시간 세서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하라고 해도 당신 그것도 못하더니 만우 앞에서는 왜 이렇게 당당해? 사기를 그렇게 당해놓고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냐고? 제가 아내한테만 강한 호구라고 막말을 해대니까 남편이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번엔 알아서 해결해. 나한테 너무 이러지 마.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울고 싶은 사람은 전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짜증이 났지만 남편이 벌벌 기는 걸 보니 진정이 좀 되더군요. 해결되기도 했고 이제부터 변할 테니 자기 믿어 달라는데 어쩌겠나요? 저한테 돈 달라고 하거나 친정 식구들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안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왜 나한테는 숨겨놓고 친정 엄마한테 말했을까? 설마 나 몰래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을까?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집안일을 하고 있던 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번에 사기당한 건 잘 수습했어. 해결됐으면 잘 해결됐다고 연락이라도 한 통 해주지 왜 말을 안 해주니? 저는 남편한테 속은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했죠. 아, 우리 남편이 사기당한 거 말했어. 당연히 해결됐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 도와달래요. 아들한테 열이 나는 것 같다길래 얼른 가봤더니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무슨 열이냐 추궁했다.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이게 열난 거 아니야? 저번에 응급실 갔다 와서 내가 예민하게 느껴졌나 봐. 순간 만져보니까 뜨거워서 놀랐어. 그 사이에 엄마 전화는 끊겨서 더 이상 사기당한 것에 대해 얘기 나누진 않았어요. 뒤늦게 남편이 저랑 엄마를 속여서 300만 원을 뜯어간 걸 알게 된 거죠. 전 그것도 모르고 그 당시엔 남편이 알아서 수습한 줄 알았어요. 여기서 끝난 줄 아셨? 무려 3번째 사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오더니 이런 말을 해댔어요.
뭐야 당신 폰 고장 났다며 진짜로 그거 사기였어? 당신이 나한테 250만 원 보내달라고 했잖아. 남편이 이렇게 말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따졌어요. 이 뒤에 남편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시나요? 이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야? 받아보니 어떤 여자가 폰이 고장나서 돈을 빌려달라는 모르는 사람한테 폰 빌렸다면 지금 폰 급하게 사야 하니까 바로 계약할 수 있는 폰 모델과 폰 보험비, 보증금 250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어. 남편은 그 여자가 저랑 목소리가 비슷했고 여보라고 해서 입금해줬대요. 세 번째 사기를 당하니 저는 남편이랑 이혼이고 뭐고 남편의 지능이 설마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닌가 검색을 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상담도 해보며 병원도 알아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부부라도 남편에게 지능이 낮은 것 같으니 검사 받으러 가 보자고 할 순 없잖아요. 일단 이 고민을 엄마랑 나눠보려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자마자 엄마랑 밥을 먹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친구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서방 병원 좀 데리고 가봐라. 아무래도 경계성 지능 판정 받을 것 같다. 내 친구 아들도 이서방이랑 비슷하게 이상한 낌새가 있더라고. 편의점 알바할 때 카드 포인트 결제를 실수로 잘못해서 0 하나 더 붙이고 30만 원 결제 시내 바람에 사장한테 생돈 물려주고 잘렸다. 그리고 전단지 알바를 했는데 그것도 못해서 당일날 해고당했다고 하더라. 친구가 이런 아들이 너무 답답하다면 나한테 부탁을 좀 했거든. 너도 막내 삼촌이 에어컨 달아주고 수리해주는 일 하는 거 알고 있지? 그 일을 알려달라고 하길래 내 삼촌한테 부탁했어. 그런데 삼촌이 친구 아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엄마를 찾아왔다고 해요. 술 한잔 하자고 하더니 삼촌이 결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솔직히 걔 못 가르치겠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애를 어떻게 내 제자로 가르치냐. 내일 물려주기도 아깝고 걔처럼 답답한 새끼는 진짜 많이 못 본 것 같아. 걔 인생이 너무 걱정돼서 술 한잔 사주면서 정신 차리고 살라고 집에 가라고 했다. 친구 엄마가 마지막 보루지 썼는데 안 되니까 결국 아들이 지능이 부족하다고 인정했네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실제 제로 경계성 지능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엄마의 말을 쭉 들어보니까 남편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친정에서 밥을 얻어먹고 나와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 퇴근한 남편에게 말했어요. 기분 나쁘지 않게 엄마가 알려준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이런 막말을 하는 거 있죠. 어쩐지 그동안 날 무시하더라. 날를 그런 놈이라 생각한 거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혼해서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한 거냐? 그래, 그럼 우리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자. 우리 엄마가 알면 아주 좋아하겠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자기를 뜰뜰한 친구들처럼 취급해. 우리 아들이 어떤 놈인데 지능이 부족하면 회사 업계 따이고 있겠냐? 고 생각을 해라. 이거사 그렇게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싶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시어머니 머리털을 잡으며 윽박 질렀어요. 그럼 내가 똘추 취급 안 하겠어요? 어떤 성인 남자가 사기를 몇 번씩이나 당하고 와요? 어머님 생각을 해봐요. 손 놓으라고, 어머님. 놓으면 놓을게요. 그때 뒤늦게 들어온 시누이가 어머님을 뜯어 말렸어요. 시어머니 보고 진짜 묘정을 내더니 실랑 남편을 잡아 끌어서 관문 쪽에 내몰며 말했죠. 오빠, 일단 엄마 모시고 밖에 나갔다 와. 차 한 잔이라도 하고 오라고. 엄마, 고혈압 있는 거 알지? 괜히 화 부추기지 말고 진정시키고 와. 또 나가서 우리 언니 뒷담하다가 엄마 쓰러지면 오빠 때문이야. 시호랑 남편이 신우한테 떠밀려서 쫓겨가다시피 집을 빠져나갔어요. 순식간에 고요해진 집안에서 가한 숨을 푹 쉬며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미안해요. 사실 말 못한 게 있는데 우리 오빠 경계성 지능 맞아요. 어렸을 때 아큐 검사 다 하잖아요. 그때 경계성 지능 판정 받아서 엄마도 불려갔어요. 오빠가 다음날 학교도 빠지고 병원에 가더라고요. 거기서 다시 검사 받았는데 결국 지능이 73인 것 같아요. 지능이 아예 모자란 건 아닌데 아예 정상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제게 고생한다며 돈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하필이면 언니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으로 시집와서 이게 무슨 난리예요? 나도 오빠만 편드는 엄마 밑에서 쭉 살아와서 그 기분 잘 알아요. 엄마가 이랬다고 이혼 얘기 꺼내지 말고 사기당한 것부터 어떻게든 수습해봐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긴 한데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신우도 없는 살림인데도 불구하고 몇십만 원 쥐어주더군요. 신우가 결혼할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덜컥 임신이 돼서 딸을 낳았는데 아기가 열병을 잘못 알아서 귀가 안 들리나요? 봐요. 그 사이에 예비 서방님은 보증 잘못 가 집안이 쫄딱 망했고요. 신우가 그 뒤로 단칸방에서 살며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이런 말로 애도 안 봐줬대요. 딸 나왔다며 필요도 없는 거 놔놓고 무슨 애를 봐달래. 아들 하나 더 나와라. 그럼 다른 덤으로 봐줄게. 신우는 귀가 안 들리는 시조카 혼자서 키울 자신이 없어서 이혼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꼭 저 같이 보이더라고요. 저보다 몇 배는 힘든 신우가 이러니 참고 살아본다고 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나 여기서 남편 선 넘고 그러면 바로 이혼할 거예요. 아가씨도 답답하게 애 때문에 이혼 고민하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얼른 갈라서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신우가 자기 오빠가 또 선 넘으면 자기도 이혼 안 말릴 거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곧 결혼하는 거 아시잖아요. 언니도. 없으면 저 누구 믿고 결혼해요?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언니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기당한 남편 놈이나 나한테 무관심한 엄마나 남편 놈 편드는 신우까지 전부 다 제 편이 아니에요. 이날 우는 신우의 모습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신우 때문에 이혼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도 슬슬 남편이랑 갈라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혼 서류도 따로 구비해두고 변호사도 알아보며 조금이라도 남편이 엇나가면 이혼 얘기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과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는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참을 뒤척거리다가 걱정에 빠져 있으면 해가 뜨는 모습을 보는 날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친정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아보니 아빠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알려주셨죠. 너희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니 병원으로 얼른 와라. 병원 주소는 문자로 보내놨다. 서둘러 아빠가 알려준 주소로 택시를 타고 가 보니 병원이 보였어요. 헐레벌떡 병원으로 들어가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 머리 위로 진짜로 하얀 천이 덮여 있는 거 있죠?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그런지 충격에 손발이 떨렸어요.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눈앞이 새하얀 채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옆에 아빠가 앉아 있길래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물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 오자마자 쓰러져서네. 엄마처럼 간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지. 다행히 의사가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그동안 못 잔 잠을 자는 것 같다고 하더라. 너네 엄마는 이미 장례식 하고 있어. 동렬이 상주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동희는 저희 집안 장남으로 첫째 오빠였어. 오빠한테 전화해서 진짜로 엄마 장례식 하고 있는 거냐고 물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냐 통곡하니 정신이 차츰 들더라고. 주변을 둘러보니 남편이 없어서 오빠한테 장례식장에 남편이 있냐고 물었어. 그런데 남편이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대요. 바로 오빠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전화해봤는데 남편이 여보세요 하길래 바로 엄마 장례식에 대해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거 전에 들었어. 그런데 왜 장례식장에도 없고 내 옆에도 없는 거야? 제가 울먹거리면서 묻는데 남편 입에서 말도 안 되는 대꾸가 돌아왔어요. 장인 어른께 장모님 돌아가신 거 전부 다 전달받았어. 장모님 장례식장은 곧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바빠서 못 간 거니까 재촉하지 말라. 정신 차렸으면 당신 먼저가 있어. 남편은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제가 쓰러진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디길래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안 간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화나, 우리 미고 신부 입장한다고 하더라. 얼른 와라. 미는 신호의 이름이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얼른 력을 해봤는데 오늘이 신우의 결혼식 날이더라고. 일단 서둘러 간호사 선생님을 불러 링거를 뽑고 병원 수납을 한 뒤에 엄마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얼마 뒤에 남편이 엄마 장례식장에 왔길래 남편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신우의 결혼식 미루거나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님, 당신이라도 안 간다고 해야지. 시어머니는 꼭 가야 하는 거 이해해. 그런데 당신은 안 가도 되는 자리였나? 축의라도 보내주고 끝내면 되는 걸 귀엽고 가버리는 건 또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버리더군요. 왔으면 된 거잖아. 그럼 동생 결혼식을 가지 말라고. 당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장례식 간 다음에 결혼식에 가게 되면 어쩌려고? 우리 동생, 이혼당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 사기친 거 도와준 우리 엄마 대 장례식장 자리도 안 지키고 뭐 하는 짓이냐고 악다구니를 썼어요. 이혼 얘기를 꺼내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신우가 달려오더니 사정하듯이 말했죠. 언니, 나 신혼 여행 안 가고 왔어요. 미안해요. 언니 오빠한테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와버렸어. 결혼식 날짜도 미루려고 했는데 위약금이 어마무시하게 들더라고. 돈이 없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신우가 싹싹 빌면서 화풀려고 하는 바람에 저절로 화가 수그러 들 때까지 제 곁에 있겠네요. 제가 신혼 여행 가고 싶지 않아. 이제 얼굴 봤으니까 우리 엄마도 이해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신우이가 신혼 여행 안 가도 돼요. 언니가 힘들고 속상해 하는데 어떻게가 이러는 거예요. 전 이런 신우한테 감동받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저는 신우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저랑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공감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든 게 신우의 연기였어요. 저는 엄마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신우의 정체를 알게 된 날은 친정아빠가 저를 찾아온 날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냐 물어보니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엄마가 지내던 집 처분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 그 사람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서 지내기 너무 힘들어졌어. 혼자 살면 뭐 하냐. 정주에 살고 있는 너네 할머니라도 모시고 살아야지. 아빠가 이리 말씀하시면서 이사를 도와달라고 하시길래 업체를 부르기 전에 얼추 정리하려고 친정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친정집 앞에 이사짐 센터 차가 보이더라고요. 아빠가 부른 거냐고 물어보니 아니래요. 그럼 누가 부른 거지 싶더군요. 아빠랑 제가 친정집에 들어가니 남편이랑 신우가 떡하니 보여서 설마 싶었어요. 그때 직원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울까요? 친정집에 들어온 직원 낯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구두점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읽더군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와서 술 한잔 기울이던 남편의 친한 술상 얻어먹을 땐 언제고 저한테 아는 척도 안 하고 남편이 이리 말하는 것만 듣는 거 있죠? 여기에 신혼집으로 쓰게 내일 혼수용품들 들어온다고 하니 장모 물건들은 싹 다 치워라. 남편의 친한 동생이 알겠다고 하더니 나머지 직원들한테 이리저리 지시를 내렸어요. 친정 엄마 유산인 친정집을 겁도 없이 건들다니 제가 얼른 막으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죠. 이런 저를 보고 남편이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뭐 하고 있긴, 장모님 물건 버리고 있지. 이거 평생 안고 있을 거야? 어차피 버릴 물건이니까 내가 버려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집 우리 동생 주자. 안 그래도 당신 우리 신우 거리며 끔찍하게 생각했었전. 이런 남편의 망언에 참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당신, 드디어 미친 거야.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 물건을 멋대로 버리고 처리하려고 그래? 그리고 어차피 버릴 물건이라고 이 집안에 버릴 놈은 너 하나밖에 없다. 제가 남편 멱살을 잡고 안아주니까 남편도 같이 고함을 질렀어요. 뭐, 내가 버릴 놈이라고? 그건 너 아니야.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이혼하겠다고 난리야? 그래, 이혼하자. 어디 한번 잘 사나 보게 이혼해보자고. 남편이 제가 이혼 서류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고 있었나 봐요. 숨겨놓은 걸 찾아내서 사인까지 했는지 그 서류를 제 얼굴에 획 던져 댔어요. 남편 머리채를 잡으려던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윽박 질렀어요. 너, 이거 뭐야? 연희랑? 도대체 뭐라는 거야? 사진 속에는 남편이 신무아이 또래로 보이는 여자랑 팔짱을 끼고 있더군요. 제가 남편 대신 깜짝 놀라 사진을 빼앗아 가서 보고 있으니 어머님이 이런 말을 해댔어요. 그동안 모자란 놈이 척 사기당했다고 설치더니 면 때문에 그런 거였냐? 년한테 돈 주려고 내 가족들이랑 처가 식구들한테 그렇게 신세진 거 아냐고. 너는 연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 2년 내 친구였어. 그것도 내 남편 꼬셔서 이혼시킨 거였다고. 남편의 꽂힌 늙은 상간녀가 시어머니의 친구인 것도 모자라 시모의 전 남편. 그러니까 저한테는 전시를 빼앗아 사서를 이혼 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머님은 이 사진이 진짜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더니 이성을 잃고 울부짖었어야. 저도 사진을 몇 번이고 쳐다보다 울면서 소리쳤죠. 당신 말 좀 해봐. 어머님 말이 사실이야? 당신이 사람이랑 바라모. 아가씨 알고 있었지. 설마 우리 남편 불륜 숨겨준 거야?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신우희가로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더군요. 미안해요, 언니. 내가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기당한 적이 없던 오빠가 결혼 후에는 계속해서 사기당하길 몰래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 빌린 돈을 다른 여자한테 주더라고 해요. 오빠가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여자가 말하지 말라고 돈을 주길래 어쩔 수 없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는 신우를 보니 무언가 느낌이 팍 들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믿기지 않았지만 신우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설마 남편이 사기당한 것도 경계성지능 판정받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다른 여자도 아닌 엄마빠 만나려고 날 속인 거야? 아가씨도 고작 돈 때문에 날 속인 거고. 제발 신우가 아니라고 난리를 치길 바랐는데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었던 신우까지 저를 속였다니 갑자기 몰려오는 배신감에 오히려 머리가 차분해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이제 남이다 복수할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을 후드려 치며 소리쳤어요. 어떻게 젊고 예쁜 년도 아니고 그렇게 늙어 빠진 호박보다 못한 년이랑 만났냐? 너 같은 건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그녀의 사진이랑 같이 뭘 보냈는지 아냐? 이러면서 녹음기를 보여주더군요. 녹음본을 들어보니 상간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네 아들은 바람아 안 필 것 같지? 너네 전 남편처럼 안 필 거고 너한테 평생 잘해주고 착한 아들일 것 같지? 그거 다 너만 모르는 일이야. 너네 딸은 알면서 다 도와주더라고요. 바로 너 하던데. 너네 아들이네 전 남편이랑 똑같이 나한테 만나 달라고 하고 술 마셔 달라고 하더라. 얼마나 와이프가 만족이 안 되면 이러겠니? 그러니까 나 괴롭히지 말고 따돌림 같은 거 안 시켰어야지. 옛날에 했던 내 이혼 또 한 번 축하하고. 너네 아들은 이번에 할 이혼 축하해. 그리고 중앙아, 마누라한테 사기쳐가며 돈 보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일도 안 하고 재밌게 잘 살았다. 시모가 어릴 때 지독하게 따돌렸던 친구가 이런 식으로 평생을 복수하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 보고 전시부 핏줄 아니랄까 봐 똑같다며 처음으로 증오 어린 눈빛을 보였어요.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며 악을 쓰며 신발까지 벗어 던지고 남편을 맞췄는데요. 남편은 당황하며 아니라고 해명하는데 거짓말인 게 뻔히 보였어요. 이게 다 거짓이라면 신우가 왜 덜덜 떨고 있겠어요. 이제는 신우가 도망치려고 하길래 제가 신우를 붙잡아 끌고 왔고 이야기했죠. 이 사기꾼아 어딜 가려고? 나이 집안 식구들 전부 다 사기꾼으로 고소할 생각이니까요.
여기서 꼼짝도 하지 마세요. 이 사진이랑 녹음 보니 거기에 저기 살아있을 줄 알고 계시죠? 저는 이미 시모가 손에 들었던 사진을 챙겨 들었고 녹음본도 시어머니가 들려준 순간 녹음했습니다. 상태였어요.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머님이 그제야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그래도 저놈이 사기당했다며 돈 달라고 한 게 많아서 한 푼도 없다. 내가 잘못했어? 나 저놈이 그 여우 같은 가신이 태가는 거 못 봐. 남편이 자기가 그 사기꾼한테 왜 가냐. 자기도 당한 거라고 했지만 시모는 믿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대지를 하며 고함을 질러댔거든요. 내가 내 말을 믿을 것 같아. 우리 남편도 홀림년이야. 저 멍청한 것도 필히 넘어갈 것이야. 내가 알아. 수십 년을 당한 내가 안다고. 그니까 며느리, 내가 우리리 아들 붙잡고 정신 좀 차리게 해줘라. 참교육해줘서 불려. 시내 벗어나게 해줘. 우리 전 남편도 그녀한테 당해서 나 배신하고 가더니 전재산 탈탈 털려서 나한테 소송 걸었단 말이야. 나도 바람 폈었다. 어머님도 바람을 펴놓고 그동안 감추고 있었나? 봐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시댁 식구들의 추한 면모를 보니 아주 입이 절로 벌어졌죠. 세상에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졌다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시모도 남편이랑 똑같다며 이혼하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에게 매달려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일이야. 지금은 아니고. 나 원래 그런 여자 아니야. 근데 그 불효신은 다 늙어서고 처음 가려고 하는데도 돈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년이라고. 이중한 그녀의 너한테도 그랬지. 저를 간절하게 쳐다보고 있던 어머님이 고개를 획 돌려 남편을 째려보면서 악을 질러댔어요. 시어머니의 추궁의 남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갑부인 것 같더라고. 벤츠에 비싼 아파트까지 보여줘서 믿을 수밖에 없었어. 갑자기 재산 보여주면서 자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사업해보자고 했어. 지금부터 시작했다가 결혼 후에 부부 동반으로 쭉 이어나갈 만한 사업이 있다고 기회관리를 보여줬는데 남편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모가 땅을 치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그래, 걔가 그런 년이라고. 그런 년한테 걸리니까 나한테까지 거짓말 치면서 돈 달라고 하지.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더니 갑자기 남편을 끌어다가 무릎을 꿇렸어요.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말했죠. 느아, 차라리 우리 아들을 쳐라. 화 풀릴 때까지 뺨치고 할겨. 아주 묵사발로 만들어 버려라. 응, 나랑 같이 만들자. 아니, 나도 묵사발로 만들래. 그럼 이혼 안 할래? 아유, 차라리 나를 호되게 혼내고 우리 아들 정신 하를 때까지 데리고 살아라. 제발, 우리 아들 사람 만들어줘.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다 못해 콧물까지 질질 흘리며 제게 매달렸어요. 제발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길래 시모를 떼어내며 소리쳤죠.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어머님이랑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하는 집 보고 결정할게요. 어디 한번 싹싹 빌어보세요. 그냥 비는 것만으론 아마 용서 못 받으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거냐고 묻길래 일단 내일까지 시댁 식구들 모두 여기서 먹고 자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식당 하나를 빌렸지. 아침부터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를 깨워서 시댁과 친정 식구들 초대장을 만들라고 했어요.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쓰고 만들고 저부하며 아무종이나 만년필을 던져줬는데요. 초대장 문구는 제가 정해줬어요. 초대장은 어떻게 꾸든 상관없는데 이중한 불륜 대책회의 및 김씨 집안 사기꾼에 대한 회의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날짜, 시간, 식당 이름, 주소 적으세요. 다 아시면 제가 하나씩 검사할 거니까 허튼 짓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파렴치한 것들이 초대장을 편하게 만들고 있는 꼴을 볼 수 없어서 조건을 하나 더 세웠어요. 소리가 똑딱똑딱 나는 시계를 하나 놓고 우체국 문이 닫기 전까지 만들려고 했죠. 직접 초대장을 들고 가서 붙여야 하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라니까 시댁 식구들이 급해졌어요. 대충 만들고 저한테 검사를 받길래 제가 초대장을 던지며 소리쳤는데요. 글씨 똑바로 쓰세요. 어르신들 눈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쓰시고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중한 불륜 대책회의라고 적으라고 했잖아요. 왜 그건 쏙 빼고 적었어요? 이런 식으로 명령 내리고 다시 쓰라고 조정했어요. 열 몇 개나 되는 초대장을 하나씩 적어가며 만들더니 겨우 저한테 통과받아서 우체국까지 들고 헐레벌떡 달려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모두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돌아왔기에 이렇게 말해줬어요. 여기서 끝난 줄 아셨죠?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모두 초대장 받고 식당으로 모일 때까지 어디도 못 가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동안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혹시 몰라요. 제가 마음이 바뀔지. 제 말을 듣고 시모 남편 시누이가 나서서 알아서 청소하고 빨래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 후 초대장을 받은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특히 시할머니께서 격분하며 어머님을 바꿔달라더니 이렇게 호통치셨어요. 불륜이 사기는 또 뭐야? 가짜를 따지는 것까지. 남편 빼앗겨서 이 당하더니 이번에 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게야? 어찌나 목소리가 큰지요. 이렇게 다 들리더군요. 시어머니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고요. 심오한 그런 전화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랑 신우도 집안 어르신들께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속이 좀 시원해지고 당연히 여기서 끝내면 안 됐기에 초대장에 보낸 날짜와 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향했어요. 제가 예약한 식당 룸 안에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전 시부까지 들어오셨어요. 장례식이라도 되는 양, 침울한 분위기로 모두 한숨만 쉬고 있는데 전 시부가 먼저 입을 걸었습니다. 전 시부 먼저 입을 열었죠. 네, 이럴 줄 알았다. 학창시절부터 터 애들 괴롭히고 아들만 편애하고 딸들만 듬직하더니 뭐 아들도 바람을 펴. 내가 인성이 그러니 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엇나가는 거 아니야? 전 시부가 이렇게 말해서 집안 식구들 입이 벌어졌어요. 당연히 시모가 전 시부 맞서서 싸우더라고. 그래, 내 인성이 이래서 내가 바람을 폈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뭔데 여기까지 와? 초대장 보냈다고 오는 놈이 어딨어? 전 시부놈이 않고 시모한테 떼지라며 말했어요. 나는 초대조사 친히 와준 것뿐인데. 왜 이혼하기 전처럼 나 혼내고 무시하는 거냐? 어디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런데 지금은 나이라서 그러지도 못하겠네이. 뒤로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 간에 전 시부 데려온 재혼한 여자랑 쑥덕거리 시모를 비웃었어요. 전 그 앞에서 복사해 놓은 불륜녀와 남편 사진을 나눠줬어요. 전 시부뿐만 아니라 집안 어르신들 전부 다 드렸죠. 그리고 불륜녀 음성을 틀어주며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오목조목 설명드렸어요. 제 남편이 불륜녀 태돈 주려고 저한테 4번이나 사기쳐서 1,000만 원 넘게 돈을 뜯어갔고요. 시누이가 불륜녀한테 돈을 받고 손을 잡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천사인 척 연기하더니 이렇게 오빠 바람 피는 걸 숨겨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녀가 시호랑 이혼한 전시 부랑 바람난 여자였다고 하니 집안 어르신들이 수근거리였어요. 시할머니가 결국 참지 못하고 일어서며 이런 얘기까지 하셨죠. 이런 집안에 너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게 더러워서 여기 못 있겠다. 날 호적에서 파던지 저 자식들을 파던지 해라. 그 와중에 전 시부는 이렇게 말해주며 남편과 시호의 억장을 무너뜨렸어. 아들아. 엄마 말이라면 끔뻑 죽던 내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그래, 차라리 바람을 펴서 내 엄마랑 연을 끊어라. 내가 괜히 바람 핀 줄 아냐? 어떻게 이런 여자랑 같이 살랴? 허구헌나 사사건건 시비 걸고 뒷고기 하는 여자. 누가 좋다고 모시고 살아. 그냥 너도 아예 이 집안을 버려서 이씨 집안도 김씨 집안도 아닌 것처럼 살아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전 시부가 이렇게 집안 식구들 욕만 하는 게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시댁 식구들한테 따지고 들더라고요. 김씨 집안 식구들은 듣고만 있지 말고 말 좀 해보세요. 내 말이 들렸어요. 딸 교육,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합니다. 전 시부 말에 집안 어르신들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죠. 화가 난 시할머니서 지팡이로 신무 남편 시누이를 내리치기 하셔서 다른 집안 어르신들이 급하게 말렸어요.
결국 온 시댁 식구들이 일어나서 저희 집안 식구들한테 허리를 숙이며 사과까지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어르신들이 저보고 이혼을 하라고 했고 신모 남편 신우는 호적에서 파했다. 그 어떤 행사나 잔치에 절대 초대하지 않고 연을 끊겠다고 하신 건데요. 전 집안 어르신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남편에게 사인한 이혼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할게. 그런데 우리한텐 합의 이혼 같은 건 없어.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에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까 두고 봐. 남편이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매달렸지만 아빠랑 같이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아빠랑 단둘이 친정집에서 지내며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죠. 재산 분할을 받은 것도 모자라 위자료, 양육비를 뜯어내며 풍족하게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상간녀 소송으로 돈을 더 뜯어냈으며 사기죄로 고소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전 신우도 공범으로요. 고소하는 중이라 눈꽃 뜰 새 없이 정말 바빴어요. 그동안 전 남편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친정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못 바꿨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전시모 전신 우위를 데리고 오더니 친정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어요. 전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제발 밑에서 사과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해줬죠. 지금 사과해서 어쩌자고? 그럼 우리 이혼이 무효가 되고 당신이 사기쳐고 바람핀 게 없어져. 정신 차려. 당신이 내 인생 망친 것보다 2배, 10배, 100배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저를 붙잡으려고 하는 전 남편 손을 발로 차주고 친정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안 가려는 전 시댁 식구들을 내쫓으려고 경찰까지 불렀는데요. 이제 남이 된 인간들이 겨우 문 밖으로 나갔길래 문틈으로 빼꼼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전 시아버지한테 이리 말해줬죠. 아, 그리고 저 아줌마가 괴롭힌 상간녀 그분처럼 복수하려고 몇 년에 걸쳐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인생 망칠 거니까 기대하세요. 그분을 찾아가서 배우려고 마음먹었으니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싫었으면 전 시호가 즐겁다며 전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치더라고요. 지금 멀뚱히 서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며느리한테 사과해라. 업주가 엎드려 발이라도 하더라고 전 남편이 제발을 했다니 더러운 소리를 하길래 다가오려는 남편을 앞에 두고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그 뒤로 어떻게 지냈냐고 남편한테 받은 돈과 피해 보상으로 친정 아빠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던 아빠도 저랑 지내면서 여행도 다녀왔더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엄마랑 갔던 여행지나 엄마가 가고 싶어 했던 여행지를 가며 엄마를 보내주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도 다행히 아빠랑 같이 엄마를 떠나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최근에는 아빠가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다 똑같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시집가지 말고 아빠랑 평생 살자. 그래서 저도 재혼 안 하고 평생 아빠 모시고 살려고요. 요즘 시대에 꼭 결혼해야 하나요? 한 번 했으면 됐지. 2번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저처럼 아픈 상처가 있으시면 새로운 가정 꾸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 지키고 돌가며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면 되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자연스럽게 재혼해도 되지만 힘들게 가정 꾸렸다가 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무리한다 사람 인연이 이어지나요? 전 열심히 제 인생 살다가 좋은 사람 생기면 재혼하고 아니면 평생 친정 아빠랑 살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처럼 힘든 일 겪지 마시고 화목하고 좋은 가정 유지하셔서 행복한 노후 누리시길 바랄게요.